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 이미지 영상 분야 심화 과정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입문과 기본 과정의 강의를 잘 수강해 주시고 여기 심화 과정까지 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수고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입문과 기본 과정 강의 잘 수강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심화 과정의 내용 또한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잘 강의를 따라와 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심화 과정의 내용도 잘 학습되신 상태로 교육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된 강의들 잘 따라오시면서 배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심화 과정의 강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입문과 기본 때처럼 모든 자료는 학습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고 복사 및 재배포는 금지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심화 과정의 목차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장부터 5장까지 총 5개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먼저 1장에서는 데이터 라벨링 심화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가 입문과 기본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고 또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2장과 3장에서는 프로젝트 탐구 1, 2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기본 과정 때와 동일하게 실습까지도 이어서 진행이 되겠고요. 4장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탐구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 그리고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는 이제 실습 안내까지 해서 전체 심화 과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데이터 라벨링 심화 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저희가 입문과 기본 과정을 한번 정리하고요. 심화 과정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는지 간략하게 예습하고자 하고요. 영상 데이터의 여러 가공 기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적용된 여러 가지 분야, 그 사례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데이터 라벨링 심화 소개 첫 번째 장의 목표입니다. 네, 과정을 한번 정리하는 것부터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입문과정, 기본과정, 그리고 지금 이 심화과정까지 총 3개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입문과정은 저희가 인공지능 성능에 영향을 주는 라벨링 데이터, 학습에 필요한 이 라벨링 데이터를 정제하고 생산하는 데이터 라벨러의 직무,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라벨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었고요. 마지막으로 입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미지 영상 데이터의 라벨링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바운딩 박스, 키포인트, 폴리라인, 폴리곤, 비디오 어노테이션처럼 기본과 심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프로젝트 탐구 그리고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라벨링 기법 이런 것들을 입문 과정에서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기본적인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입문 과정이었고요. 기본 과정부터는 본격적인 내용들, 데이터 라벨러의 실질적인 업무들을 좀 살펴보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숙지에 대해서 실제 프로젝트 탐구와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좀 저희가 역량을 강화해 왔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실제 실습, 프로젝트 탐구 3가지를 통해서 바운딩 박스, 폴리곤, 폴리라인, 키포인트를 실제 실습을 통해서 통과하시면서 라벨링 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았고 특히 이제 데이터 메이커 시냅스라는 실습 도구를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서 라벨링을 체험해 보신 그러한 영역들이 이제 기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화 과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먼저는 영상 데이터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 과정까지는 이미지 데이터를 보았다면 이제는 영상 데이터로 넘어가고자 하고요. 이미지 데이터의 라벨링 기법 중 또 심화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 라벨링, 멀티모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프로젝트 탐구는 아니지만 데이터 수집과 정제 단계의 실제 프로젝트 예시를 살펴보고 수집, 정제, 라벨링 이 3단계에서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탐구를 통해 살펴본 것들은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 과정까지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학습해왔고 또 학습할 예정에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영상 데이터 라벨링 기법으로 본격적인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내용을 또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데이터 라벨링 기법인데요. 저희가 기본 과정에서는 저희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기법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바운딩 박스, 폴리곤,
폴리라인, 키포인트, 뭐 더 나아가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나 OCR도 살펴보았지만 기본 과정에서는 폴리곤 폴리라인, 키포인트, 바운딩 박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실습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죠. 비디오 어노테이션은 이렇듯 이미지 데이터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영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구간 정제, 분류, 객체 태깅 이렇게 세 가지 조금 다른 영역들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구간 정제는 영상이기 때문에 비디오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디오나 이렇게 이미지에 없는 오디오가 있고요. 또 이미지에는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재생 시간이 있고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맞게 영상의 구간을 정제하는 라벨링 기법이 첫 번째로 소개가 되는데, 이 구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처음과 끝 어떤 타임 스탬프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영상이라는 또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간 정제가 대표적인 영상 데이터의 라벨링 기법이 되겠고요. 영상 분류의 경우에는 구간 정제와 조금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구간 정제라는 것이 이 구간은 어떠한 종류인지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영상 분류는 마치 이미지 분류처럼 이 영상 자체가 특정한 구간과 상관없이 이 영상 자체가 어떠한 분류에 속하는지 대분류, 소분류 등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서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간 정제와 조금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 객체 태깅 같은 경우에는 식별하고자 하는 객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태깅하는 기법인데요. 이거는 이미지 라벨링과 굉장히 유사한데, 동영상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이미지, 프레임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될 텐데, 그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지나가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게 되죠. 그럼 그 말은 결국 영상이 여러 개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고, 영상에서 추출한 프레임,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마치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 하듯이 다양한 바운딩 박스, 폴리곤, 폴리라인 등의 기법을 활용해서 라벨링하는 것이 바로 객체 태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미지 라벨링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이미지의 출처가 영상의 프레임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데이터 라벨링 기법의 적용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프로젝트 목적과 유형, 라벨링 객체 활용 분야 이러한 순으로 살펴볼 텐데, 사실은 기본 과정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많이 이제 보셨던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략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정제와 영상 분류 적용 사례, 어떤 구간에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상 행동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영상의 구간 및 정제 분류를 하고 있고, 공공 CCTV 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간 정제 객체 태깅 적용 사례인데요. 보행, 어떤 로봇 같은 데서 촬영된 보행 영상을 가지고서 영상의 구간, 장애물이 발생한 구간과 방해물을 실제로 객체 태깅, 보시면 바운딩 박스 되어 있죠. 저런 식으로 프레임에 바운딩 박스를 입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고 감지 및 대응 기술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능형 영상인식 AI 개발인데, 주로 방송사 영상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나오는 객체들의 어떠한 상태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서로 아는 사이다, 장소는 음식점이다, 이런 식의 분류를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또는 이렇게 영상의 분류를 한 객체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 영상 전체가 학습 교육에 대한 영상이고 그 중에서도 실험하는 영상이다, 이런 식의 영상 분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객체 태깅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이미지 프레임을 추출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캐릭터다,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를 하거나,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분야 AI 같은 경우에는 사람,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 라벨링하고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라벨링하고, 혹은 뭐 특징점을 찍는다거나 이런 식의 라벨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일반 스포츠, VR, AR, MR 혹은 가상 스포츠 서비스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가 하이라이트를 편집한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이런 객체 태깅 분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손 모양을 가지고 그 영상을 가지고 신체 말단, 그러니까 손이나 입술의 움직임을 촬영하고 키포인트 라벨링을 하면 수어를 번역한다거나 혹은 입술 모양만 가지고도 이게 어떠한 말인지를 분석하는 AI들을 개발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런 분야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사례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1장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볼까요?
구간 정제는 조건, 라벨링 기준에 맞게 영상의 구간을 정제한다라는 점에서 이미지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죠.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상 분류는 조건에 맞게 구간 정제와 유사하게 분류하는 것은 맞지만 이 영상 자체가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대분류, 소분류 등의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영상을 분류할 수가 있고요. 객체 태깅은 식별하고자 하는 객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태깅을 하는데 이미지 태깅, 이미지 라벨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영상 내에서 프레임, 이미지 하나를 가져와서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 하듯이 가공하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 좀 차이를 이해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데이터 라벨링 심화 소개 중에서도 복합 라벨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첫 번째에서는 영상 데이터의 구간 정제나 분류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이제 이미지 데이터긴 이미지 데이터인데 그 중에서도 복합 라벨링, 여러 가지 라벨링이 한 번에 활용되는 케이스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다루는 멀티모달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화 가공 기법이 적용된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려고 하고요. 한번 자세한 내용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영상 데이터의 심화 라벨링 기법인데요. 복합 라벨링은 사실 기본 과정에서 수행하셨던 그 차선과 횡단보도 라벨링 하신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저희가 차선은 폴리라인으로 라벨링을 했고요. 횡단보도는 폴리곤으로 라벨링을 했죠. 복합 라벨링이라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각 객체에 맞는 적합한 기법들을 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복합 라벨링은 기본 과정에서 시작하셨던 진행하셨던 그 차선 그리고 횡단보도에 대한 폴리라인, 폴리곤 그 프로젝트가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멀티모달은 무엇인가? 복합 라벨링은 이미지 하나에 여러 가지 데이터 기법이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멀티모달은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 자체가 여러 개가 활용되는 것이죠. 사람도 저희가 오감이 있죠.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이 있는데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인공지능도 다양한 오감이 입력이 되듯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혹은 텍스트 데이터나 센서 기반의 미각, 촉각, 후각 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병합해서 한 번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멀티모달입니다. 조금은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복합 데이터 라벨링과 멀티모달. 복합 라벨링은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가지 데이터 라벨링 기법, 멀티모달은 하나의 상황에 데이터 자체가 여러 가지다. 이렇게 두 개의 차이를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화 라벨링 기법의 적용 사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복합 라벨링과 멀티모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합 라벨링 적용 사례로는 표정과 장소를 고려하여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AI 개발이 있습니다. 데이터 유형을 보시면 사람이 촬영된 이미지가 당연히 있겠고 이 촬영된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는 바운딩 박스 기법을 활용을 하고 이 사람의 얼굴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 혹은 이 사람이 촬영한 장소에 대한 어떠한 분류들을 같이 적용을 해서 바운딩 박스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가 같이 적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감정 분석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측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식어류의 어종, 성장 단계의 어병을 식별하는 수산 AI 개발되어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의 유형은 어류가 찍힌 이미지가 되겠고 바운딩 박스로 이 어류가 어디에 있는지 라벨링 하고요. 이 개체의 체장, 체구, 길이와 높이는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라벨링 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병을 판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눈이나 질병 부분이 있을 때는 바운딩 박스로 다시 한번 또 라벨링을 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가지 기법이 한 번에 적용되는 거 이게 바로 복합 라벨링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사실은 앞서 기본 과정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 라벨링이 적용되는 경우는 한 데이터 안에 다양한 객체들이 있을 때 각 객체의 특성에 맞는 기법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 라벨링을 쓰는 것인데 그 말인즉슨 자율주행 그러니까 도로 상황 같은 케이스가
가장 복합 라벨링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대해서는 바운딩 박스, 뭐 차선에 대해서는 폴리라인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각 객체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그 객체들에 대한 특성이 좀 다양할 때 복합 라벨링이 허용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산업,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등에 활용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도로 상황인데요. 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운딩 박스가 되어 있고 노면 기호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서는 바운딩 박스가 부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폴리곤을 통해서 라벨링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그리고 정밀 도로 지도 등을 제작하는데 활용되는 사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중교통 버스 내부의 CCTV를 기반으로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바운딩 박스,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키포인트 라벨링을 통한 관절의 위치를, 모양을 특정하는 그러한 케이스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자율주행 버스는 기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버스의 승객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겠고요. 승하차 및 안전 관리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사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개설을 위한 객체인식 AI 개발인데요. 것처럼 계단처럼 모양이 이렇게 불규칙한 경우는 바운딩 박스로 라벨링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폴리곤이 적용되고, 자판기나 정수기처럼 바운딩 박스가 가능한 케이스는 바운딩 박스로 각각 객체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이 적용되는 것, 바로 복합 라벨링이다 계속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자율주행 관련돼서 자율주행 레벨 4, 5 자율주행 레벨 4, 5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율주행의 레벨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 단위로 어떤 정도 수준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레벨 4, 레벨 5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아예 모든 과정을 다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을 흔히 이제 레벨 4, 5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동객체 그리고 차선 연석에 대한 부분들이 폴리라인이 아니라 폴리곤으로 라벨링이 필요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로는 차량, 이동객체 그리고 폴리곤으로 연석이나 차선을 라벨링한 케이스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합 라벨링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는 멀티모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복합 라벨링은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가지 라벨링 기법, 그리고 멀티모달은 하나의 상황에 다양한 데이터였죠. 그래서 멀티모달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영상입니다. 영상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화면도 있고 소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막도 있다라고 하면 텍스트까지 나오겠죠. 그 외에도 텍스트는 영상에 보시면 이 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겠죠. 나오는 이 배우들의 성별, 연령대, 감정이나 관계, 그리고 상황을 설명한 스크립트가 있을 때는 텍스트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멀티모달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고요. 이러한 영상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대화 주체의 성별이나 연령대, 감정 등을 인식하는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이 계속해서 멀티모달에서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주어진 데이터의 유형에 따른 상황 분석 전략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 데이터가 어떠한 이미지적인 특성, 사람이 두 명이 있고 남자와 여자이고, 텍스트는 이러한 텍스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를 같이 전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멀티모달 감정, 즉 사람으로 따져도 시각, 이렇게 청각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동시에 입력하는 그런 유형이 바로 멀티모달 적용 사례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 지능형 서비스 로봇 챗봇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멀티모달이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로봇에게 오늘 첫 방문인데 어디로 가야 해? 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의 표정을 이 로봇이 먼저 인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말한 이 내용을 텍스트로 전사했을 때 이게 질문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표정을 보아하니 이게 급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궁금한 건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 서비스 AI나 돌봄 및 일반 가사 서비스 AI 등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겠고요. 멀티모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말하는 목소리에 따라서 혹은 사람의 표정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장난을 치는 건지 사람이 이런 것들은 인식할 수 있지만 AI가 이것들을 인식하려면 단순히 텍스트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이런 식으로 사람의 표정, 음성의 어떤 높낮이 이런 것들을 멀티모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수면, 취침을 잘하고 잘 일어나는지 등을 침대 사진을 봤을 때는 야간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누워는 있는데 잘 자는지 안 자는지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뭐 스마트워치와 같은 것들을 착용해서 이 사람의 센서, 수면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때는 잘 되고 이게 실제로 잘 자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학습시킬 때도 멀티모달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보면요. 복합 라벨링은 여러 개의 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멀티모달은 데이터 자체가 여러 가지,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다양한 기법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구축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입문 과정에서 이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과정은 저희가 살펴보았죠. 예를 들어서 원천 데이터를 받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학습하고 라벨링하고 이런 라벨링에 대한 과정은 좀 살펴보았었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 데이터 자체가 구축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해지는 데이터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은 데이터 라벨러로서가 아니라 데이터 라벨러를 넘어서 정말로 데이터 검사하는 인력, 검사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발전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구축 과정에 대한 용어를 한 번 더 좀 살펴볼 텐데요. 네, 그래서 용어는 저희가 앞서 입문과 기본 과정과 동일하게 의미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면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는 것을 먼저 들어주시고 의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인데요. 말 그대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축은 다양한 단계들을 통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임무 정의,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학습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계들을 다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 구축이라는 활동으로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수집,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살펴본 데이터 구축의 하나하나의 단계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데이터 수집은 저희가 어떠한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을 이루기에 부합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생성해 나가는 과정이 데이터 수집 또는 획득이 되겠고요. 데이터 정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집되고 획득된 이 데이터들을 한번 거르는 거죠. 이때 거르는 작업은 그냥 막 거르는 것이 아니라 정제의 기준이 있습니다. 라벨링에도 가이드라인이 있듯이 정제에도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걸러내는 것이 바로 데이터 정제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와 라벨링 데이터도 살펴보면 인스턴스는 클래스와 카테고리는 저희가 라벨링 할 때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반려견의 품종을 라벨링할 때 한 이미지 안에 푸들도 있을 수 있고 비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푸들이 2마리, 비글이 2마리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객체를 저희가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푸들 2마리, 비글 2마리 있으면 4개의 인스턴스가 그 이미지 안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벨링 데이터는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데이터에 라벨링 값이 붙어진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천 데이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시 데이터와 원천 데이터 제가 입문 과정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서 저희가 데이터 수집과 정제를 좀 비교해서 구분했었는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나오는 게 바로 원시 데이터고요.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게 바로 원천 데이터입니다. 원시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수집된 원시 형태 그대로의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이 원시 데이터를 특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걸러냈다라고 했잖아요. 걸러내진 필터링된 데이터, 정제된 데이터가 바로 원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와 원천 데이터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구축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볼 텐데요. 데이터 구축의 과정, 라벨링의 전후에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임무 정의,
이 구축 과정, 데이터 구축을 어떻게 하고 왜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는 단계가 바로 임무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정제, 라벨링, 학습으로 이어지는 이 구축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과정마다 중요한 산출물들이 있습니다. 임무 정의 같은 경우에는 구축 계획서가 나올 거고요. 수집에는 원시 데이터, 정제에는 원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 저희가 앞서서 살펴보았고요. 데이터 라벨링은 마찬가지로 라벨링 데이터가 나오고, 데이터 학습 때는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 이 값을 가지고서 학습을 시키게 된다는 거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임무 정의에서 먼저 보시면 구축 계획서가 나온다라고 했죠. 이 전체 데이터 구축 과정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구축 계획서에는 구축 내용, 구축 데이터 정의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구축 내용에서는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배경 그리고 목적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구축을 할 것이며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구축 내용에 나오게 되겠고요. 구축 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말 그대로 데이터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혹은 이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들,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물건 혹은 장소,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도 구축 데이터 정의 파트이고요. 적용 방안 같은 경우에는 구축한 데이터 및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그리고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명세인데요.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수집 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명세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명세를 기준으로 데이터 수집과 정제 그리고 라벨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축 방법이 바로 이 데이터 명세, 어떤 데이터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 데이터는 그러면 어떻게 구축할 건지가 바로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축 방법은 그래서 구축 환경, 수집은 어떤 환경에서, 정제는 어떤 환경에서, 라벨링은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지 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수집, 데이터를 촬영하는 그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라벨링을 하는 데이터 메이커 시냅스와 같은 저작 도구도 여기 구축 환경의 하나의 환경으로, 저작 도구, 라벨링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획득 방법, 정제, 라벨링, 저장 방법 같은 경우는 각각의 과정마다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벨링 방법 같은 경우도 라벨링 방법과 절차, 포맷, 형식 정의, 도구 선정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본격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축 방법 외에는 검사 방법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검사라는 것은 데이터 수집과 정제, 라벨링 각각의 단계마다 이 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의 절차 및 기준을 정의하고 단계별인 검사를 방법들도 명시하고 있어서 이 구축 계획서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구축 내용부터 정의, 방법, 검사 방법까지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구축 계획서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야 그 계획들을 토대로 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데이터 수집에서는 원시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원시 데이터를 위해서는 먼저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원시 데이터를 선정한다라는 것은 저작권을 확인하고 국가적인 보안, 개인정보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영상이든 이미지든 적절한지, 예를 들어서 분야는 실제로 어떤 CCTV 환경에서의 데이터만 가져와야 한다는 분야, 그리고 길이는 영상의 경우에 하나당 10초 이내로 한다. 분량은 10초 이내의 영상 총 10만 건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원시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문제 검토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획득하는 작업이 어떤 식으로 획득이 되어야 되는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다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집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획득 방법에 대한 획득 작업의 적절 여부를 여기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결정들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획득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획득 방법, 기준을 설정하고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영상을 예를 들어서 촬영할 때 촬영 일시
혹은 생성된 데이터의 일련 번호 이런 것들을 어떠한 정보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인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데이터 수집에서 다루어지게 되고요. 촬영 계획, 장소, 장비 이러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수집에선 정해져야 됩니다. 촬영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촬영 장소, 장비 이런 부분들이 다 잘 정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실제로 데이터 획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촬영된 이 결과물은 어떤 포맷으로, 어떤 파일 형식으로 생성이 돼야 되고, 저장 장치에 담아서 검사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의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데이터 정제인데요. 데이터 정제 같은 경우에는 수집된 데이터들을 획득을 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정제라는 것은 결국 기준을 세우고 필터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너무 흔들리거나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수집되지 않기로 했던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유출된 정보들이 만약에 넘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도 정제해내는 것이 이제 이 단계인데요. 그래서 획득과 정제, 활용 분야 이러한 부분들을 구축 계획서를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획득 정제 다시 한번 보시면 획득 목적에 맞는 영상, 그리고 객체가 존재하는 데이터만 필요하지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굳이 학습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데이터 추출 및 메타 생성, 환경 요소, 그 다음에 해상도 이런 것들이 기준에 맞게 잘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검사하는 것, 그게 바로 데이터 정제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라벨링인데요. 데이터의 유형 자체가 이미지와 영상 두 가지 유형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앞서서 입문과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데이터 라벨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류, 객체 인식, 영역 구분과 같이 각자의 그 객체 특징에 맞는 어노테이션이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라벨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라벨링까지 마치고 나면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한 결과 라벨링 값을 가지고 데이터 학습에 진행되게 됩니다. 데이터 학습 또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데이터 라벨링한 결과 값들을 한 번에 다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먼저 인식하는 것을 바운딩 박스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키포인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관절을 인식하고,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관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지금 낙상 상태구나, 넘어진 상태구나,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단계로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학습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데이터 검사의 필요성입니다. 데이터의 구축 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까지 총 수집, 정제, 라벨링을 연달아서 거치게 되는데, 구축 데이터의 품질 검사는 수집과 라벨링까지 정제까지 이 세 단계에서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품질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구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산출되는 산출물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산출물마다 부합한 기준이 있고요. 부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품질을 검사하고 발견된 오류는 개선하는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품질의 중요성,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다다익선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보다도 정말로 좋은 성능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품질 자체가 우수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이미지, 예를 들어서 흔들리고 필요 없는 객체가 포함된 이미지들이 아무리 많다 한들 내가 원하는 인공지능의 성능 개발을 위해선 부합하는, 내가 만든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품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집 단계, 정제, 라벨링 각각의 단계마다 어떠한 것들을 검사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수집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적합성, 기준이 적합하고 기술이 적합한지, 쉽게 얘기해서 이 데이터가 내가 세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구축 계획서에 부합한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통계적 다양성은 예를 들어서 10만 건의 강아지 품종을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비글이랑 푸들만 한 5만 마리고 5만 장이고 나머지 5만 장은 다양한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글이랑 푸들이란 종류가 과반수 이상 차지해버리면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이 효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인 다양성이 잘 균등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게 데이터 수집 단계의 검사이고요.
이러한 거에 중요한 이유는 수집 단계에서 검사가 잘 되지 않다 하더라도 라벨링이나 학습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있는 데이터 잘 왔으니까 라벨링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집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데이터들이 이 학습 모델의 결과값에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학습 모델의 유효성에 오류가 난다거나, 유효성이라는 것은 이 모델이 해야 하는 기능을 잘 했냐라는 건데, 여기서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학습 결과의 수준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 저하된 거죠.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애초에 수집 자체가 적합하게 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구축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수집부터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라벨링이나 학습은 다 거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이 낭비돼 버린 거죠. 그래서 수집 단계에서 검사를 할 때는 적합한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정제 단계인데요. 정제 단계에도 특성은 적합성과 중복성을 검사를 하는데, 수집 단계에서는 구축계획서 기준에 맞게 잘 수집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지만, 봤더니 이 이미지랑 이 이미지가 중복되어 있다, 혹은 너무 유사해서 너무 비슷한 이미지들만 너무 많이 학습시키게 되었다, 이럴 때는 안 되겠다, 이것들을 제거하거나 다시 수집을 해야 한다라는 등의 정제 과정에서 보는 기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성과 중복성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벨링 단계에서의 검사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데이터 라벨링이 기준에 맞게,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확하게 라벨링이 되었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기본 과정에서 실습의 결과를 저희가 자동 채점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려 처리되듯이 오류가 있다라고 발생을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확성, 데이터 라벨링이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라벨링이 되었는지를 판별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요약해 보면요. 데이터 구축은 임무정의, 데이터 수집, 그리고 정제, 라벨링, 학습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마다 산출물이 있고요. 데이터 품질 검사는 특히 수집과 정제, 라벨링에 있어서는 품질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검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집 단계에서는 데이터 적합성, 정제 단계에서는 적합성 및 중복성, 라벨링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중점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자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1장에서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심화 과정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기법들,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축 과정과 검사야, 품질 검사에 대한 중요성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본 과정보다는 조금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쪽에서 마찬가지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심화 과정 첫 번째 강의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기본 과정보다는 조금 강의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끝까지 잘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탐구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2장의 강의까지 저희 1장의 내용들을 잘 학습하시고 함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